자, 생명과학 복습 노트 시작할게요.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 게 있는가? 그 다음에 결합을 할 때 어떤 규칙성을 가지는가 볼 건데, 자, 일단은 어떤 물질이 있는가 보기 전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비탄소 화합물과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인 탄소 화합물,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게 될 건데, 예시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비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화합물 내에 탄소가 없는, 즉 물이나 아니면은 암모니아처럼 탄소가 없는 그런 화합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탄소 화합물은 CO2나 메테인, CH4 같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비탄소 화합물, 탄소 화합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쭉 읽어보면은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 자,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건 우리가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원자과 전자의 정의는 공유 결합,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됐었고, 그래서 2번으로 연계해서 원자과 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게 화학적 성질이었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나오고 있고, 탄소는 14족 원소, 6번, 원소기호 6번으로 원자과 전자를 총 4개 가지고 있죠. 이거는 원소들의 주기성 파트에서 잘 배워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결국엔 원자과 전자 수가 4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4개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연속적인 결합이 가능해 다양한 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 자, 말로만 하면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원자과 전자가 4개다 그러면은 결합을 4개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규칙성에서 모양이 총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슬 모양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일렬로 쭉 배열이 될 건데, 얘네가 단일 결합을 하고 그 주변에 결합을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더 남아있게 되는 거고, 가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 사슬에 탄소들이 가지처럼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리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잘 나와 있는데,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포도당의 모양을 나타낼 때 이렇게 육각형을 나타내죠. 여기에 탄소가 지금 하나씩 다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탄당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예시 생각해주면 고리 모양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은 탄소랑 탄소가 이중결합하고 나머지 결합할 수 있는 가지가 2개씩 더 남아있는 거. 삼중결합은 탄소랑 탄소가 삼중결합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경우, 이렇게 총 5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밑에 문제를 풀어주면, 자, 가는 사슬 모양, 나는 가지 모양, 다는 이중결합이네요. 자, 이렇게 되고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 가는 가지 모양이다. 가지 아니고 사슬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지금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고요. 애초에 위에 정의에서도 연속적 결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디귿,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에 해당하는 보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탄소 화합물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탄소 화합물에는 정확하게 어떤 물질들이 있는가 하나씩 자세하게 볼 건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배웠던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3가지로 배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방이 아니라 지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가 물질 얘기할 때는 물질 할 때 질자 써서 지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지방 할 때 방자는 먹으면 많이 살찝니다, 살찔 방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영양소의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는 지방, 구성 물질을 이야기할 때는 지질,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 가장 작은 단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포도당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얘 분자식은 C6H12
O6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라고 했고, 자, 구성 원소 같은 경우는 전부 괄호 안에다가 넣을 건데 지금 CHO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CHO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얘는 CHO로 나누고 있고, 기능은 중학교 때 우리가 영양소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영양소로 표현하자면 지방, 이렇게 세 가지 전부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추가로 하나만 더 적자면 1g당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고, 또 중요한 거, 자, 한국인들이 밥심이다 해서 밥을 막 먹는데, 우리가 먹을 때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지만 가장 먼저 사용되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낮다. 이것도 탄수화물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로 적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종류로 넘어갈 건데, 자, 종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쪽에 따로 적을게요. 자, 탄수화물은 크게 포도당처럼 하나로서 존재하는 단위체, 즉 하나만 존재합니다. 단당류가 있고, 단당류 두 개가 결합한 이당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두 개가 아닌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다당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스라고 불리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당과 당이 결합해서 당이 두 개가 이루어져 있는 엿당, 설탕, 그 다음에 젖당, 이렇게 나뉘는데, 자, 엿당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합쳐져 있는 형태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져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젖당의 경우에는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형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다당류는 이쪽에 종류로 넘어와서 적을게요. 여기는 다당류만 적을 건데, 다당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젠, 그 다음 마지막은 셀룰로스. 이렇게 세 가지 다당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기능이나 특징들을 하나씩 아는 게 나중에 도움이 더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기할 건데, 녹말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에너지를 저장할 때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고,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 같은 동물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이고, 셀룰로스는 식물을 구성하는데, 식물 내에서도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 생김새,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녹말과 글리코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탄소화합물의 결합 규칙성에서 사슬 모양이 아닌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셀룰로스는 사슬 모양이 여러 층으로 중첩되어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소가 어떻게 되냐, CHO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추가로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해서, 자, 질소는 단백질만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단백질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CHO를 제외하고 또 새롭게 포함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물 다음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도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는 1g당 4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다고 중학교 때 배우고 넘어왔죠. 자, 그 다음 우리 몸을 구성한다고만 배우면은 이제는 우리가 고등학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가, 자, 근육, 머리카락, 효소, 항체, 호르몬, 헤모글로빈, 콜라겐 등등. 자, 우리 몸을 많이 구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요 정도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종류로 갈 건데,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씩 전부 다 이름을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몇 종류가 있는지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질 같은 경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탄수화물을 쓰고 남은 거를 지방으로 저장한다, 지질로 저장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CHO 탄수화물과 구성원소가 똑같고 얘는 단위체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알아주면 좋은 게, 자, 종류에 인지질과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CHO 세 가지를 제외하고 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지질을 구성할 때 P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따로 필기를 해주고, 자,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뭘 구성하고 있냐. 인지질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 중성지방은 어떤 기능을 하냐,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에너지원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고, 추가로 하나 더, 얘는 1g당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다. 적어두고요. 자, 여기는 종류가 아니라 구조를 간략하게 그려볼 건데, 자, 연장해서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징은 머리 부분은 물이랑 친하다, 친수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꼬리 부분은 물을 기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소수성을 가진다 이렇게 적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위에 있는 부분은 글리세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 핵산은, 자, 이름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줘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를 가지고 있고, 자, 어떻게 생겼냐,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책을 보다 보면은 이런 모양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인산과 당과 염기가 결합한 형태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주고, 이거는 인산 하나, 당 하나에 염기 하나가 1대 1대 1로 결합해 있다까지 외워주면 좋고요. 자, 종류는 DNA와 RNA, 유전물질이 있는데, DNA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유전자 복제를 할 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지방 이렇게 네 가지가 탄수화물이다. 그 다음에 구성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단위체가 뭔지, 기능은 뭔지, 종류가 뭔지 외워주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 비탄소 화합물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물, 무기염류가 있고, 등이라는 건 더 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우리가 다룰 거는 물이랑 무기염류가 되는데, 자, 여기 칸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얘네도 구성원소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자, 물 같은 경우는 H2O죠. 그러니까 구성원소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트륨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그 다음에 인, 칼슘, 황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5가지는 기본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거기 때문에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